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단순한 공습의 연장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거대한 충격으로 읽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미사일과 폭발이지만 그 아래에서 실제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이란 체제의 지휘 구조와 통제 능력, 그리고 그 체제를 떠받쳐온 내부 결속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최고 권력층이 연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지시체계가 흔들리며 다음 결정을 내릴 인물들까지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정치적 위기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핵심은 누가 더 강한 폭탄을 쏘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란은 지금 가장 위험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의 군사력 자체보다도 지휘체계가 받는 압박입니다. 전쟁에서 병력의 숫자나 장비의 수량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명령체계입니다. 상층부가 빠르게 흔들리면 아래 단계는 즉시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 불분명해지고 현장의 지휘관들은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실수를 피하기 위해 움츠러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강해 보이던 조직도 이런 순간에는 한순간에 느려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전선 전체를 따라 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의 생존 여부가 아니라 이란 체제 전체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매끄럽게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처럼 권력이 상징성과 종교적 정당성, 그리고 안보기구의 충성 위에 함께 세워진 체제에서는 상층부의 흔들림이 곧 체제의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중은 강한 메시지를 원하고 군과 치안 조직은 명확한 명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최고 위층에서 연속된 타격이 발생하고 후속 지도부의 안정성까지 의심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체제가 예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전쟁은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심리전으로 확장됩니다. 상대는 단지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란 내부에 이런 질문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체제는 내일도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이 확산될수록 실제 전장의 위력보다 더 큰 정치적 압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란이 얼마나 빠르게 체계를 재정비하느냐입니다. 상층 지휘부가 압박을 받더라도 중간 지휘선이 즉시 정비되고 대외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으며 통제기구가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충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이 늦어지고 공식 메시지가 엇갈리며 각 기관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체제는 외부 공격보다 내부 불확실성 때문에 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파괴된 시설보다 지연된 결정이 더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명령이 늦어지고 보고가 끊기고 현장이 각자 판단하기 시작하면 강한 국가도 짧은 시간 안에 방어적 자세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진짜 과제는 반격의 강도보다 먼저 통제력의 회복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변수인 내부 결속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떤 국가든 위기 국면에서 체제를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군과 치안 조직의 심리입니다. 그들이 계속 버틸 수 있으려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의 지휘부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 현재의 희생이 결국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고 상층부 타격 소식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세 가지 믿음은 동시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조직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명령을 따르되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누군가는 위험한 임무를 회피하려 하며 누군가는 체제가 정말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균열은 언제나 대규모 붕괴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조용한 이완입니다. 보고는 올라오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현장 통제는 유지되지만 강도가 약해지며 조직은 존재하지만 이전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이런 징후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내부는 더 단단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내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외부 충격은 그 틈을 타고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단순히 누가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이란의 군과 치안 조직이 위기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서서히 각자 다른 계산을 시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계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은 결국 거리의 분위기와 시민사회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리로 향하게 됩니다. 전쟁이 아무리 격렬해도 체제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내부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외부에서는 공습과 군사 작전만 보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변화는 도시의 침묵, 소문이 퍼지는 속도, 시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국가가 이를 얼마나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불만이 존재하는 것과 체제 변화를 향한 집단적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순간이라고 느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순히 분노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졌는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늦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리는 강한 메시지, 이를테면 지금 이 기회라는 식의 구호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 압박의 한 요소일 뿐이고 실제 변화는 내부 사회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회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급격히 분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회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생존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고 일상을 버텨야 하며 혼자 먼저 움직였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면 분노는 쉽게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민심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구호보다 실제로 사회적 두려움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지를 읽는 일입니다. 만약 두려움이 여전히 크다면 체제에 대한 반감이 있어도 즉각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보다 피로와 분노가 더 커지는 순간이 오면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예상보다 큰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치적 임계점을 향한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의 구호보다 훨씬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일은 더 안전해질 것인가? 지금의 권력이 여전히 나를 통제할 수 있는가? 혹은 지금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체제가 이 질문들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는 순간 외부의 공습은 내부의 의심과 만나 더 큰 파장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체제 변화는 언제나 불만의 크기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직된 행동, 상징적 사건, 내부 엘리트의 균열, 통제기구의 태도 변화가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방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란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분노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분노가 서로 연결될 통로가 생기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가능성은 결국 앞서 말한 군과 치안 조직의 심리와도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면 시민은 관망하지만 국가의 자신감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 도시는 전혀 다른 공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두 개의 심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의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앞의 심리가 흔들리면 뒤의 심리는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앞의 심리가 여전히 단단하다면 뒤의 심리는 쉽게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총성과 폭발보다 먼저 사람들의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란의 상황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거대한 정치적 시험으로 읽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긴장은 이란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지점은 이 충돌이 중동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 권력이 강한 압박을 받을 때 그 영향은 언제나 주변 세력으로 번집니다. 특히 중동처럼 국가와 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무장 세력, 종파적 연대, 전략적 동맹, 그리고 오랜 적대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간에서는 단일 전선이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된 작전처럼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계산을 가진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동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누군가는 상대의 약화를 기회로 보며 누군가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 내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하나였던 충돌의 축은 곧 여러 개의 축으로 갈라지고 위기는 훨씬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커집니다. 이란과 연결된 세력들이 실제 행동에 나서거나 혹은 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만 보내더라도 시장과 외교, 안보 지형은 즉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변의 경쟁 세력들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자국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은 방어를 넘어 선제적 압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은 단순한 보복의 연쇄가 아니라 지역 질서 전체를 재편하는 힘의 시험으로 바뀝니다. 중동의 위기는 늘 이런 방식으로 확장돼 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도시, 한 시설, 한 지휘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 해상 통로, 외교 블록, 대리 세력, 정보전까지 동시에 얽히게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가 경계해야 할 것은 누가 더 강한 한 방을 날리느냐가 아니라 이 충격이 얼마나 많은 세력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민감한 변수는 반응의 연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입니다. 만약 충돌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통제된다면 이번 위기는 특정 체제와 특정 작전의 대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축에서 과도한 대응이 나오거나 상징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각 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명분 경쟁에 들어가면 상황은 딥 달라집니다. 한번 넓어진 전선은 다시 좁히기 어렵고 감정이 앞선 국면에서는 전략적 계산보다 체면과 보복의 논리가 앞서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중동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와 통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냉정합니다. 위기 속에서 누구나 통제를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작은 오판 하나가 전체 지역을 더 위험한 방향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정성이 지금 이 충돌을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또 다른 시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누가 더 강한 화력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국면을 설계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번 위기는 세 가지 축에서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이란이 압박 속에서도 지휘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외부의 타격이 아무리 강해도 체제가 핵심 명령선을 다시 세우고 내부 메시지를 통일한다면 충격은 일정 부분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구가 늦어지고 권력의 연속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며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위기는 군사 충돌을 넘어 체제 신뢰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군과 치안 조직의 심리가 얼마나 버티는가입니다. 체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언제나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명령을 신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혼란은 제한될 수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각자의 생존과 미래를 따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표면 아래의 균열은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충돌이 중동 전체로 얼마나 넓게 번지느냐입니다. 내부 위기만으로 끝난다면 국면은 한 나라의 체제 문제로 좁혀질 수 있지만 주변 세력과 연계 조직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단기간에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쟁이 종종 빠르게 시작되더라도 그 이후의 질서는 결코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한 공습은 단숨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충격 뒤에 남는 권력 공백과 불안, 복수의 계산, 지역 전체의 경계심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장면을 볼 때 단순히 누가 우세해 보이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이후의 혼란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군사작전은 목표를 파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안정은 파괴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체제는 무너뜨리기보다 그 다음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중동은 눈앞의 폭발보다 그 이후의 공백이 더 두려운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내부 결속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변 세력들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며 각 진영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훨씬 긴 불안정의 시작으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단기적인 승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란은 과연 압박 속에서도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체제를 지탱하는 조직은 끝까지 하나로 움직일 것인가? 시민사회는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중동의 주변 국가들과 각종 무장 세력은 이 충돌을 자제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더 넓은 판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여야만 앞으로의 방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단순한 전쟁 장면이 아니라 권력이 흔들릴 때 한 체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한 지역 전체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위기의 핵심은 폭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폭격이 만들어낸 권력의 균열과 심리의 흔들림, 그리고 지역 전체에 번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란의 미래는 군사적 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 재정비의 속도, 핵심 조직의 충성도, 시민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주변 세력의 계산이 서로 맞물리며 다음 장면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말과 강한 행동이 오가는 시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승부는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명령이 얼마나 빨리 복원되는지, 두려움이 얼마나 빨리 분노로 바뀌는지,
그리고 국경 밖의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바로 그런 요소들이 앞으로의 중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란 내부의 권력 재편일까요? 체제를 떠받치는 조직의 결속일까요? 아니면 중동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연쇄 반응일까요? 겉으로는 거대한 충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종종 가장 조용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속단보다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다시 버틸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시선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충돌이 이미 중동의 힘의 균형과 정치적 긴장의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장 먼저 흔들릴 곳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흐름을 함께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